안녕하세요. 오징어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제가 뭐, 몸 컨디션도 좀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좀 늦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어, 지난번에는 그 좀 형 이상학적인 뭐 종교 이야기 이런 걸 했다면 이번에는 좀 형 이야학적인 우리의 그 현실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형이하학적인 또 현실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결국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 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저도 그동안 살면서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재테크 문제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뭐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오랫동안 그 생각하던 것을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총리를 하셨던 그 정운차 씨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원래 이제 정치하기 전에는 경제학자였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서 좀 조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경제학의 문제는 곧 세계관의 문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원래 그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그 주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경제학의 문제는 곧 세계관의 문제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오늘 평소 제가 생각하던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경제학의 문제는 곧 세계관의 문제다라는 것은 사실 경제학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학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든지 뭐 생물학이라든지 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학문에도 기타 적용될 수 있는 문제고 물리학을 예를 들면은 그 양자역학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이분법적인 세계관의 근본적인 그 의문이 사실 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상당히 우리 세계관의 어떤 혁명이랄까 그런 거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 세계관의 문제를 이 경제학에도 곧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학의 문제는 곧 세계관의 문제다라는 이 명제에서 출발했을 때 어, 그 다른 학문에도 제가 아까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 명제를 오늘 제 이야기의 그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렇게 인류 문명을 주도해왔던 이 서구 문명의 기본을 이루는 어떤 이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 이것이 사실 그다음 뭐 학문뿐만 아니고 이 모든 정치 경제학 것이 모든 분야에 이 밑바닥에는 사실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각종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의 밑바닥에는 사실 이 이분법 논리가 사실은 그 바닥에 엄연히 이렇게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학의 문제는 곧 세계관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이 서양의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동양의 또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전체론적인 유기체적인 그런 사고를 한번 적용해 가지고 이 경제학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동양 사상은 어, 이, 이렇게 주체와 객체를 엄격하게 이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분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통합하는 식으로 가는 어떤 모든 세계가 하나의 어떤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 같은 거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곧 인연법칙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체와 외부 세계의 사물이라는 객체를 서로 딱 엄격하게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그런 어떤 유기체적인 사고방식, 전체론적인 사고방식, 전체와 개체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적인 사고방식을 사실 우리 동양사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가지고 경제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경제학을 봤을 때 크게는 이제 주류 경제학이 있고, 즉 미국 중심, 뭐 흔히 말하는 뭐 시카고 학파 이런 주류 경제학이 있죠. 즉 이윤의 극대화, 효율의 극대화라는 것을 가장 하나의 그 최고선 내지는 지상 과제로 보는 이 미국적인 경제학, 이것이 사실 흔히 말하는 주류 경제학이고, 여기 이제 그 대척점에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뭐 이것을 그 전문적으로 또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죠. 옛날에 그 서울대 김수행 교수 같은 분들이 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를 상당히 비판하곤 하셨는데요. 저는 이 주류 경제학과 이 사회주의 경제학과는 이제 별도로 제3의 경제학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양 사상, 우리 민족의 한국 사상, 한 사상을 기본으로 한 제3의 경제학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하고, 편의상 유기체 경제학, 영어로는 올가닉 경제학, 혹은 네트워크 경제학, 혹은 시스템 경제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의상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의 주체를 정부와 기업과 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잖아요. 정부, 기업, 가계라는 이 세 주체의 경제 활동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근데 보통 그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기업을 아무래도 좀 일수로 넣는 경우가 많죠. 가게는 보통 뭐 예를 자영업자라든가 뭐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 셀러리맨이 좀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조금 숫자는 많은데 사회적인 어떤 그 파워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렇게 소외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기업과 가계라는 이 세 가지 주체가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좀 기업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했던 게 그동안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름도 지금 최근에서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 양극화 현상이 사실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양극화였는데 요새는 사실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좀 느낄 거예요. 초양극화. 어쩌면 또 그걸 넘어서 초양극화로 가는 그런 흐름을 아마 느끼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뭐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같은 자산시장은 폭발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하는 자영업은 폭망하고 있죠. 그리고 몇몇 잘 나가는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 월급쟁이들은 또 보면 굉장히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또 물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살기가 좀 많이 힘들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저도 자영업자지만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 달 한 달 사실 적자를 면하는 게 일단 최우선으로 좀 저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가 초양극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차차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양극화를 하면서 초양극화로 가게 됐을 때, 과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좀 우리 후세대들을 생각하면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지난 우리 인류의 오랜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현실을 세계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좀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깨놓고 말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때 이 다단계 판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그 주목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를 봤을 때도 말로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이 사회의 어떤 기본 구조를 냉정하게 봤을 때 말 그대로 피라미드 구조로가 점점 고착화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 구조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피라미드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수식으로 나타나면 이 피라미드 구조가, 나중에 제가 뭐 밑에 설명도를 붙이겠지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보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뭐 사각기둥 입체를 나타내는 그런 수식이 되죠. 근데 그거를 피라미드 구조, 즉 삼각뿔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제 수학 공식 나타내면은 3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높이 그렇게 되죠. 이게 그래서 그 입체로 나타내면은 결국 밑변은 제곱이 되고, 밑면 넓이는 제곱이 되고, 그게 높이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세제곱이 되죠. 입체 모양이. 거기다가 삼각뿔 형태니까 3분의 1.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는 결국 이 기하급수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맨 꼭지점에서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그 부피는 앞선 공식에서 말한 것처럼 3분의 1 곱하기 높이와 밑면의 넓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세제곱 형태를 지게 되죠. 즉 위에서 한 칸씩 산술급적으로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커질 때마다 그 부피는 세제곱으로 커지게 됩니다. 즉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역설적 표현하면은 맨 상부 구조를 하부가 받치기 위해서는 세제곱 형태의 그런 어떤 크기, 부피가 이렇게 받쳐줘야만 위에 상부 구조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게 보여지죠. 즉 맨 위에 상류층을 하나 받치기 위해서는 그 밑에 하부 구조가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이거 사회 구조에 적용해 보면 소수의 상류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거기에 세제곱의 형태에 해당하는 훨씬 많은 숫자의 하류층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말 그대로 계급사입니다. 계급사인데 소수의 귀족층, 부유층을 받쳐주고 지지해주기 위해서 그 밑에 많은 하류층들이 존재해야만 이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가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를 한참 유행했을 때 그때도 이런 걸 지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이론들이 있었는데, 즉, 내 밑으로 훨씬 많은 숫자가 받쳐줘야만 내가 그만큼 이익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구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라미드 구조는 이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제곱 형태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회 인구에는, 특히 경제활동 인구에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확장성의 한계, 이 피라미드 구조가 가지는 확장성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그 하부 구조가 자발적으로 무한 충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 맨 위층이 아래층을 뭐 사기를 치든지 폭압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든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부 구조가 알아서 확장이 되면서 받쳐줘야 위에 소수의 특권층이 그 위치를 지탱을 하게 되죠. 근데 인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구도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 하부가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자기가 사실상 그 노예계층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한다면은, 또 혹시 모르겠는데 뭐 우리 윗동네 뭐 북한같이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언젠가는 확장성의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언젠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초양극화로 가다 보면은 그래서 언젠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초양극화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은 과연 무엇이냐? 이 동양 사상, 우리 한국 사상의 어떤 유기체적인, 전체론적인, 연기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만약에 경제이론을 전개한다면, 저는 이것을 유기체 경제학, 네트워크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피라미드 경제 시스템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확장성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거 공식으로 나중에 나타내면은 제가 나중에 밑에다가 이렇게 간단 설명을 붙이겠지만, 저희 오랜 조수이자 친구인 그 최 박사하고 같이 작업하는 게 있는데, 이 네트워크 체제는 확장성에 한계가 없고, 피라미드 구조처럼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이 피라미드 구도와 네트워크 구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권력과 부를 극소수가 독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즉, 우리가 오래전부터 인류가 추구해왔던 정치적 민주화에다가 사실상 경제적 민주화가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가 서로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역사적으로 봐도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했을 때 그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각 역대 왕조의 역사를 봤을 때도 뭐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 말, 또 구한 말, 이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한 왕조가 붕괴될 때는 꼭 이렇게 극소수의 귀족층이 사회 전체 토지나 권력과 부를 거의 독점하고 백성들 고열을 쥐어짜다가 나중에 그 체제가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런 혁명이나 아니면 외세에 의해서 붕괴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 붕괴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뭐 선진국에 진입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금만 번지르르한 나라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좀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도권에 거의 모든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갈수록 소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 기업 간에도 몇몇 대기업이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한국 사회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거기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갈수록 삶이 힘들어지면서 점점 그 소외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과 지방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갈수록 심해져가는 이 양극 현상을 우리가 그 사회 공론의 장애 국민 모두가 사실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다 알긴 다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사회 공론의 장에 다 올려가지고 이들이 양극화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붕괴 위기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수학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사실 이미 인지를 해야 되고 성장과 분배가 같이 선순환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권력과 부가 적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적인 체제로 가야만 이 사회가 건강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수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결국 달려있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수가 독점하는 체제는 그 확장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게와 정부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구도로 가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과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을 모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그 각종 현안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서로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총론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세부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우리 모두 각자 고민해가지고 이에 해결책을 다 같이 공론장에서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이런 세부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나중에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 그런 어떤 대안들을 이 오징어 TV에 하나씩 한번 다음 차츰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전체론적인 좀 관점에서 경제학 개론적인 관점에서 그 유기체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결국 경제학의 문제는 세계관의 문제다라는 이 명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세계관이 대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통합적인 세계관, 너와 나를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동양 철학적인 우리 한사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경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그 오랜 친구이자 조신 최 박사와 함께 이것을 조금 나중에 조금 더 그 글로 정리해 가지고 밑에 설명란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여기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좀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느라고 조금 두서없는 면이 있는데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